옛날 아주 먼 옛날 사람들의 마음속이 모두 그들의 성향에 따라 색깔로 드러나는 신비로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이름은 섬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의 사람들은 각자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색깔을 통해 서로의 감정 상태와 성향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을의 전설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 마음을 대표하는 따뜻한 금빛을 가슴에 품고 태어났습니다. 이 금빛은 사람들이 선한 행동을 할 때마다 더욱더 밝고 환하게 빛났지만 이기적이거나 남을 해치는 행동을 할 때마다 서서히 희미해졌습니다. 주인공인 소녀 진이는 섬마을에서 가장 밝은 금빛을 가진 아이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늘 친구들에게 친절했으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면 언제나 벗고 나서는 착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진이는 우연히 마을의 연못가에서 이상한 소녀를 만났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은우였고 그녀의 마음속 색깔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어둡고 탁한 색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은우를 피하고 무서워했지만 진이는 이상하게도 그녀에게 사랑과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는 은우와 가까워지고 싶었고 그녀의 어둠이 왜 그렇게 깊어졌는지를 알기 위해 은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처음에는 은우는 진이를 피했지만 진이의 진심 어린 친절함에 점차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은우는 자신이 어렸을 때 절친한 친구와의 오해와 갈등으로 많은 상처를 받았고 그로 인해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마음의 문을 닫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의 어둡고 탁한 색은 그런 쓰라린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진이는 은우에게 맹자의 성선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는 본래 모든 사람은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설명하며 은우의 마음속에도 금빛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진이는 이를 통해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자신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은우는 긴 시간 동안 진이와 함께하며 그와의 대화를 통해 마음속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다시 믿기 시작했고 어느새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희미하나마 금빛이 돌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은우는 용기를 내어 과거의 친구에게 용서를 구했고 그와의 오해도 풀게 되었습니다. 맹자의 성선설이 은우의 삶을 변화시킨 이 사건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본성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선함이 얼마나 강력한지 깨닫게 되었고 서로를 더 배려하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로 인해 섬마을은 더욱 찬란한 금빛으로 물들게 되었습니다. 진이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사람들의 선한 본성을 일깨워주며 모든 사람들이 본래의 선한 본성을 찾도록 돕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섬마을의 사람들은 맹자의 성선설을 기반으로 각자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금빛을 찾고 키워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대대로 이어지며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인 날 어느 작은 마을에 찰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찰리는 세상 만사가 잘 흘러가는 것을 볼 때마다 그 흐름을 거스르고 싶어지는 이상한 욕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그의 정원 가꾸기 방식이었는데 찰리는 꽃들이 자신의 매력을 스스로 발산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꽃들이 피는 방향조차 강제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밤마다 랜턴을 양쪽으로 옮겨가며 꽃들이 다른 방향으로 자라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끊임없이 물을 주고 비료도 지나치게 많이 주면서 자신의 손길로 자연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꽃들은 제대로 피지도 못하고 잎은 시들어갔으며 정원은 점점 어수선해졌습니다. 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고 어리석다고 비웃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찰리는 우연히 지나가던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찰리가 주저앉아 있는 정원에 난장판을 조용히 눈여겨보았고 찰리를 향해 말을 걸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왜 그렇게 애를 태우고 있는가? 찰리는 노인에게 자신의 고난을 쏟아냈습니다. 전 최선을 다했는데도 꽃들이 이렇게 됐어요. 더 열심히 해야 할까요? 꽃들이 자연스레 잘 자라도록 둬야 한다는 말을 사람들이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찰리에게 말했습니다. 내 젊을 적에도 자네처럼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려고 했었다네. 하지만 자연은 스스로의 길을 가지고 있지. 너무 욕심내어 흐름을 거스르려 하면 결국엔 자연이 자네를 이길 걸세. 찰리가 잠시 생각에 잠기자 노인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우위자연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인위적인 개입 없이 사물의 본성에 맡기고 자연의 흐름대로 따르는 거라네. 그냥 두면 저절로 아름다워지고 자기 자리에서 조화롭게 자라날 것이네. 이 말을 듣고 찰리는 무언가 깨달았습니다. 그 후부터 그는 정원의 꽃들을 자신의 손길로 억지로 다듬으려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대신 그저 꽃들이 피어나고 지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텃밭에 앉아 시간과 계절의 흐름에 따라 스스로 변화하는 정원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정원은 다시 생기를 되찾았고 꽃들은 저마다 독특한 색과 향기를 발하며 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찰리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아름다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찰리는 우위자연의 지혜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 누구도 조급해하지 않고 수많은 것들이 자연에 맡겨졌을 때 가장 훌륭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삶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찰리는 무의자연의 철학에 따라 살아가며 모든 것을 자연히 흘러가도록 두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런 찰리를 보고 그의 지혜를 인정하게 되었고, 찰리는 자신이 경험한 것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며 그의 삶 역시 더 평화롭고 충만하게 흘러갔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어느 한 조용한 마을에 철학을 사랑하는 청년이 하나 살고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철수였고 항상 우주의 비밀과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해 고민하곤 했죠. 하루는 철수가 마을을 산책하다가 산길 한쪽에 자리 잡고 있는 작은 찻집을 발견했어요. 찻집의 외관은 낡고 오래되어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철수를 이끌어들이는 미묘한 매력이 있었죠. 찻집 안에 들어가자 영감이라는 이름을 가진 노인이 주인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영감은 그냥 찻집 주인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 눈빛에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깊이가 느껴졌죠. 철수는 차 한 잔을 주문하며 영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영감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모든 것은 두 가지, 이와 기로 이루어져 있지. 즉 이치는 본질적인 원리라 불변하고 기는 물질적인 것으로 자주 변화한단다. 그러면서 영감은 손가락으로 찻잔을 가리키며 덧붙였죠. 이 찻잔의 모양과 용도는 이치에 해당하고 그 속에 따뜻한 차가 바로 기에 해당하네. 두 가지가 섞여야 이렇게 잔을 손에 쥐고 따뜻함을 느끼는 것처럼 말이지.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영감은 철수를 찻집 밖으로 이끌었어요. 그는 철수를 데리고 찻집 뒤 정원으로 갔습니다. 그곳엔 다양한 꽃들이 심어져 있었고 벌들이 분주히 날아다니고 있었죠. 여기 있는 꽃들과 벌들을 보게. 꽃은 이고 벌은 기다. 꽃의 아름다움과 존재는 변치 않는 원리를 따르지만 벌의 활동 없이는 그 생명력이 유지되지 않지. 그러니까 꽃을 피우는 것도 벌이 꿀을 모으는 것도 둘의 협력 속에서 가능한 일이야. 이것이 바로 이기이원론의 핵심이지. 철수는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이치와 기의 조화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이 선명하게 다가왔죠. 철수의 마음속 궁금증이 해소되면서 그는 차갑던 현실과 따뜻한 이상이 서로 엮여있는 삶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철수는 깨달았어요. 마치 자신의 마음속에도 이와 기가 존재하는 것처럼 인생에도 변치 않는 원리와 끊임없이 변화하는 요소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는 영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찻집을 나왔고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는 마음이 한층 더 가벼워졌습니다. 다음 날 철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깨달음을 전했고 점차 많은 사람들이 그 찻집을 찾아와 영감 과차를 마시며 삶의 이치를 배우곤 했습니다. 나중에는 마을 전체가 이와 기의 조화를 이루는 삶을 실천하며 행복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철수는 그리고 그의 마을 사람들은 퇴계 이황이 철학 속에 숨겨진 깊은 지혜를 통해 더욱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답니다. 쉽지 않았던 철학적 이론이 흥미로운 썰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녹아들어 그들 모두가 조화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조선시대에 아름다운 소울을 가진 개인과 복잡한 세상 속에서 한없이 고민하던 한별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한별은 항상 세상의 이치와 자신의 위치를 깊이 사유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을 장터에서 우연히 듣게 된 율곡이의 이기오발설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와 기의 상호작용이야말로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인생의 해답을 줄 것만 같았습니다. 한별은 그날로부터 이기오발설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이와 기의 조화를 찾기 위해 명상과 구상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중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벌어졌습니다. 한별은 이웃한 마을에서 유명한 두장인 바람처럼 자유로운 화공인 태풍과 천둥같이 위험 있는 대장장 임번개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둘은 서로 일면식도 없었으나 각자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한별은 생각했습니다. 아, 저 태풍과 번개가 만나 서로의 이와 기를 어떻게 조화시킬지 궁금하구나. 결국 그는 두 장인을 초대해 각자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태풍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이상적이고 완벽한 세계를 묘사한 그림을 공개했고 번개는 현실적이고 강인한 철제 조각을 선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의 대화는 어딘지 부조화를 이루었습니다. 태풍은 번개에게 자신의 그림이 이 세계의 이상을 담았다고 설명했으나 번개는 현실에서 쓸모없는 이상이 무슨 의미가 있냐? 고 되물었습니다. 번개 역시 자신의 조각이 강력한 힘을 담고 있다고 하자 태풍은 단순히 강하다고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라며 반론했습니다. 현장은 금방 뜨거워졌고 이성과 기의 조화는커녕 갈등만 깊어지는 듯 했습니다. 한별은 그 둘의 말을 경청하면서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율곡 이이가 말한 이기호발설은 이와 기가 서로 상호작용하며 발전한다고 했습니다. 두 분의 작품 역시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두 분의 재능을 합쳐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 제안에 태풍과 번개는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마침내 태풍이 제안했습니다. 번개님, 제 그림의 의미를 더할 만큼의 강인 한 틀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번개도 흔쾌히 승낙하며 말했다. 당신의 그림을 위해라면 최강의 틀을 만들어 드리겠소. 그렇게 시작된 두 장인의 협업은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번개는 태풍의 그림을 보호하고 더 빛나게 할 수 있는 강철 프레임을 만들어냈고, 태풍은 그 프레임 안에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이상을 담았습니다. 이와 기가 조화를 이루어 탄생한 이 예술 작품은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두 장인이 개별적으로는 이룰 수 없었던 진정한 아름다움을 경험했습니다. 결국 한별은 이 실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이와 기는 서로 다른 두 장인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일 뿐, 궁극적으로 조화롭게 작용할 때 가장 큰 아름다움을 창출한다는 것을 이 경험은 한별에게, 그리고 함께한 마을 사람들에게 큰 깨달음과 영감을 주었고, 그 이후로도 한동안 장안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율곡의 이기호발설을 삶에 녹여내어 서로 다른 개성과 능력이 만나 어떻게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이번 사건은 이후로도 긴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이야깃거리로 전해졌다고 합니다.